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ITQ 한글 6월 기출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7월 시험을 또 앞두고 있는 분들은 6월달, 5월달, 4월달 기출문제를 좀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블로그에 보시게 되면 문제 파일이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쇄를 하셔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 열어놓고 저처럼 열어놓고 두 개 화면을 펼쳐 놓으신 다음에 문제를 풀어주셔도 되니까요. 그래서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문제를 일단 저장을 한번 해보시고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제를 좀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항상 하실 때는 뭐가 맞춰져 있으셔야 되냐면 요게 맞춰져 있으셔야 돼요. 요게 글꼴이 함초롱 바탕에 글자 크기 10에 검정 줄간격 160% 양쪽 정렬로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알아두셔야 되는 게 1페이지에다가 해야 되는 거는 문제번호 1번, 2번 문제번호 표시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에다 해야 되는 거는 문제 3번, 4번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마지막 3페이지에다가 문서 작성 능력 평가를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 하시기 전에 용지 설정하시고 저장을 해놓은 다음에 시작을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먼저 용지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용지 설정을 지정을 하실 때는 F7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F7 그러면 F7을 눌러서 이렇게 F7을 눌러서 어디 부분? 이 부분을 맞춰주시면 돼요. 여기 용지는 A4로 되어 있고 방향이 세로 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정을 하셔야 되는 거는 여기 용지 여백입니다. 그래서 용지 여백은 위쪽 머릿말, 꼬릿말, 그 다음에 아래쪽은 전부 다 10이고요. 10이고 왼쪽하고 오른쪽만 11로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먼저 용지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숫자 위에서요. 요 숫자 위에서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더블 클릭하시고 그냥 숫자를 바로 써주시게 되면은 좀 더 편하게 용지 크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용지가 이렇게 되어 있어야 돼요. 제보는 여러분들 건드리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0으로 나와져 있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용지 크기가 조금 조절이 이렇게 되죠. 용지 크기가 조절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저장을 좀 한번 하도록 할게요. 저장하실 때는 파일에 들어가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실 때는 어디 폴더에다 저장을 하셔야 되냐면 요 ITQ 요 문서 안에 보시게 되면 ITQ라고 하는 폴더가 시험 장소에 들어가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ITQ 폴더에다가 더블 클릭을 해주시고 본인의 수험번호 8자리가 있고 그 다음 빼기 본인 이름을 적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수험번호 8자리에다가 빼기 본인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제목 표시줄 위에는 이렇게 항상 수험번호 빼기 본인 이름이 나와져 있어요. 이걸 항상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한 문제 끝날 때마다 이제 저장 버튼을 누르실 때는 여기에 있는 요 저장 버튼만 그냥 눌러주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문제 끝날 때마다 저장 버튼 눌러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1번 스타일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스타일을 만약에 내가 영문 타자가 조금 느리고 그렇다라고 하시게 되면 1번에 있는 스타일은 빼놓고 엔터를 이렇게 한 5번 정도 눌러주신 다음에 2번 문제를 먼저 푸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비워두고 여기에다가 표하고 차트를 작성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먼저 요 내용을 이 스타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요 내용을 입력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요거 입력을 하실 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영문 다 쓰고 영문을 다 입력을 하고 엔터를 한번 눌러주는 이유는 줄 바꾸기에서 엔터 눌러주는 거죠. 그리고 한글을 입력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먼저 내용을 입력을 하고 오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스타일을 입력을 하실 때는
영문하고 한글하고 오타 없이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뭐를 아셔야 되냐면 영문을 안 하고 한글만 입력을 하시게 되면 점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문 한글 다 입력이 가능해야 점수를 얻을 수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그 맨 나중에 스타일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 하고 나서 시간이 주어졌을 때 요거를 또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순서를 바꿔서 하셔도.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하실 때는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엔터 한 번만 눌러주시고 내용을 쭉 입력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스타일을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입력한 내용을 범위를 지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스타일 들어가는 단축키는 F6이에요. 요 정도의 단축키는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F6을 눌러주셔서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요 문제에 보시게 되면 스타일 이름과 문단 번호, 문단 모양을 어떻게 바꿔라, 글자 모양을 어떻게 바꿔라 라고 하는 부분들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에 플러스는 새로운 스타일을 추가하는 거, 요거는 만들어 놓은 스타일을 편집하는 거, 뭐가 잘못됐을 때 만들어 놓은 스타일을 지울 때는 여기는 X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스타일을 추가하는 거니까 플러스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스타일 이름을 X4라고 적어주셔야 돼요. XBO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쪽 아래쪽에 있는 문단 모양을 먼저 눌러주시면 되겠죠. 얘가 1번. 얘를 클릭을 해주시고 문단 모양에서는 지금 왼쪽 여백을 10으로 넣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문단 아래 간격. 요 문단 아래 간격 때문에 이 영문과 한글 사이에 이렇게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줄을 바꾼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해주셔야 되겠죠. 그럼 설정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뭐로 들어가 주시냐면 글자 모양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 글자 모양에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글꼴이 한글과 영문의 글꼴이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 하실 때 그 한글을 바꿔놓고 뭐 하고 또 바꾸고 또 이렇게 바꾸고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미리 여러분들이 여기 장평을 95로 바꿔놓고 요 자간을 -5로 먼저 이렇게 지정을 해놨어요. 지금 이렇게 지정을 해놨습니다. 장평 95, 자간 -5를 해놓으신 다음에 한글을 눌러서 한글을 선택을 하시고 글꼴을 뭐로 바꿔주시면 돼요? 도둠으로 바꿔주시게 되면 미리 지정한 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이렇게 나와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다시 영문을 눌러서 영문의 글꼴은 뭐로 바꿔주시면 돼요? 굴림으로 지정을 해 놓으시게 되면은 요건 한번 지정한 게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한글 선택하고 또 바꿔주고 다시 영문 바꿔주고 또 이렇게 바꿔줘도 상관은 없지만 조금이라도 시간을 좀 단축하겠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정을 눌러주시고 추가를 눌러주시게 되면 만들어 놓은 X4가 여기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설정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은 들어갔죠. 그래서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 끝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 부분이 뭐가 안 맞는다라는 거는 여기는 요 주어진 조건대로 안 했거나 아니면 오타가 있을 확률이 좀 크겠죠. 그러면 그걸 확인을 좀 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번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여기 가셔서 저장 버튼을 한번 눌러 주시는 거예요. 저장을 한번 눌러 주시게 되면 원래 맨 처음에 저장했던 파일에 덮어서 저장이 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는 표를 만들어야 되겠죠. 요 표는 지금 몇 칸에 몇 줄이에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이에요. 줄은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이 되죠. 여섯 칸에 다섯 줄입니다.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고 우리 입력에 가서 요 맨 끝에 표, 요 표를 눌러서 여섯 칸에 다섯 줄. 요 줄칸이 맞게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줄수는 5줄, 칸수는 6칸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요 글자처럼 취급해 주셔야 돼요. 이게 체크가 되어 있어야 표가 왼쪽과 오른쪽에 딱 끝에 딱 맞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고 선택해 주신 다음에 우리 만들기 버튼을 눌러 주시게 되면 표가 왼쪽 끝과 오른쪽에 딱 맞춰서 만들어지죠. 이렇게 하시고 나서는 무조건 표 안에 있는 범위를 다 지정을 하셔야 돼. 그래서 요거 표 안에 있는 범위를 다 지정을 하실 때는 마우스로 지정을 하셔도 되지만 F5를 3번을 눌러주셔도 돼요. 이렇게 눌러주시고 나서는 반드시 아래쪽으로 크기를 2번을 늘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컨트롤 키를 누르고 방향키를 아래로 몇 번이요? 2번. 나중에 3쪽에 보면 표가 한 번 더 나오죠. 그럴 때도 아래로 2번을 늘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여러분들 여기 1번에 있는 내용들을 이걸 먼저 다 해결을 하시는 거야. 표하고 캡션. 요 캡션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를 말하는 거죠. 뭐 표나 그림이나 차트나 뭐 이런 곳에 뭔가 이렇게 번호를 부여해줄 때 사용하는 걸 우리가 캡션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캡션에서 번호 대신 뭔가 글이 들어갔죠. 그래서 요 캡션 부분도 글꼴이 도둠이 10이라는 거, 요거 놓치시면 안 돼요. 표현의 글꼴은 잘 바꿔주는데 캡션의 글꼴을 잘 안 바꾸는 분들이 많으셔. 그 부분 꼭 체크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둠의 10으로 바꿔주세요. 도둠이 안 보이네요. 아, 요거 이렇게 바꿔 놓으시고, 요걸 모든 글꼴로 해 놓으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기를 모든 글꼴로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를 맨 위로 올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자주 나오는 글꼴들이 있어요. 자주 사용하는 글꼴들. 굴림, 궁서, 이렇게 도둠 이런 것들이 있으시니까 거기에 가서 쉽게 좀 바꿔주시면 되겠죠. 도둠으로 바꿔주시고 크기는 10으로 되어 있고, 정렬을 어디로 바꿔야 돼요? 먼저 일단 가운데로 바꿔주세요. 아니 가운데로 가운데로 먼저 바꿔주시는 거예요. 요 가운데, 문자 가운데. 그리고 숫자가 들어가는 부분들은 항상 이 부분이야. 그쵸? 이 합계도 계산을 하면 이쪽도 숫자가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범위를 어디를, 요 부분을 지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다시 지정을 하셔서 정렬을 어느 쪽으로 빼요? 오른쪽으로 빼주시면 좋겠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빼주시면 되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바로 또 캡션도 하시는 거야. 캡션은 여기에 보면 이 표 만들기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에, 여기 표가 나와 있는 이 메뉴에 요게 캡션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을 눌러서 캡션이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위. 표 1 나오죠. 이렇게. 그리고 이 부분에다가 써주시면 돼. 주요. 영어로 나오니까 한영 바꿔서요. 주요. 지역별 차 생산량의 변화 단위 땡땡 100톤. 여러분들 그리고 구독도 좀 해주시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십시오. 이렇게 다 쓰시고 나면은요,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도둠의 10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도 도둠의 10으로 바꿔주시고,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캡션이 어느 쪽에 있어요? 여기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어떻게 해요? 오른쪽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1, 2번이 완전히 다 된 거예요. 1, 2번이 다 해결이 됐고, 그다음 3번에 있는 뭐 하면 돼요? 셀 배경색 노랑. 이 부분이 노랑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부분만 범위를 이렇게 지정하고, 우리 색깔 바꿔주는 단축키는 C예요. 칼라 C, 그죠? 그래서 C를 눌러주시고, 면색을 노랑으로 바꿔주셔야 되는데, 우리 집은 색깔이 이런 색깔이 안 나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옆에 있는 여기를 눌러주셔야 돼요. 여기를 눌러서 색깔 테마를 바꿔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요? 여기를 누르세요. 눌러주시게 되면 오피스로 안 되어 있고 기본으로 되어 있는 집들이 많아요. 여기는 색깔은 얘가 노란색이 아니에요. 이 색깔로 선택하시면 안 돼. 그래서 여기 눌러서 어디로요? 여기로 가셔야 돼. 요게 노란색이에요. 250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우리 문제 이렇게 앞에 보면은 이쪽에 색깔은 노랑은 250으로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기본색에 있는 색깔로 변경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 색깔이 아닌 다른 색깔로 하면 틀려요. 그죠? 그래서 요 테마 색깔 바꿔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무슨 색깔로 바꿔요? 노랑으로. 설정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면 되고요. 네, 계산 기능을 해야 되는데 이 계산은 내용을 입력을 해야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이 계산은 좀 맨 나중에 하고, 캡션은 이미 넣었고, 선 모양을 넣어줘야 되겠죠. 선 모양. 다 범위를 지정해서 표현의 범위를 한꺼번에 다 지정하려고 할 때는 아까처럼 F4를 몇 번이요? 3번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한 번 누르면 F4를 한 번 누르면 한 칸만 지정이 되고요. 또 한 번 누르면은 방향키를 이동해서 여러 칸이 돼요. 그리고 3번을 눌러주게 되면 전체가 다 범위 지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테두리를 바꿔주는 단축키는 L, 라인, L입니다. L을 눌러주시면 돼요. L을 눌러서 한 번에 다 못해요. 우선 바깥쪽 이렇게 해당이 되는 부분, 바깥쪽 이 부분이 이렇게 끝에 이 부분을 이중실선으로 요 눌러서 바깥쪽 여기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미리 보기 화면에 꼭 내가 바뀐 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설정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맨 첫 번째 줄 또 여기 밑에 여기 아래쪽도 또 이중실선으로 되어 있어요. 다시 L을 눌러서 이중실선 눌러주시고
아래쪽이니까 여기 눌러야 되겠죠? 네,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 있냐면 요쪽에 있는 이 부분은 이중실선으로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봐주셔야 돼. 지금 있기 때문에 L을 눌러서 여기 이중실선, 여기 오른쪽, 여기 이 부분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부분에 여기 뭐가 있어요? 대각선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각선을 넣어주셔야 되겠죠. 대각선도 L이에요. L을 눌러주시게 되면 대각선 탭이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눌러주신 다음에 양쪽 대각선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바꿔주시고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지. 그죠? 내용을 좀 먼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입력을 하고 나시면은 이제 마지막에 아까 안 했던 요 합계를 계산을 해야 돼요. 그죠? 이게 빈 공간으로 나와 있으면 안 되겠죠. 합계 계산을 해야 되니까 계산하고자 하는 부분과 답이 나와야 되는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요. 여기 아래로 내려서 보시면 블록 계산식이라고 있어요. 그 블록 계산식에 지금 합계를 구하라면 합계를 클릭해 주시고 평균을 누르라고 할 땐 평균을 눌러 주셔야 되겠죠. 지금은 합계입니다. 이렇게 해서 표를 완성시켜 주시면 돼요. 그리고 저장 버튼을 또 한번 눌러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차트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차트를 만들 때는 요 1번에 보시게 되면은 나와 있어요. 연도별, 전라남도, 경상남도, 제주, 특별자치도의 값만 이용하라고 하는 거. 그 부분이 전라남도, 경상남도, 제주 특별자치도, 연도별. 그러니까 여기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이 차트 범위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하고 입력에 가면 이 차트가 나옵니다. 얘를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차트가 이렇게 표 위에 나타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쪽에 이 차트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열린 상자 메뉴가 차트에 관련된 메뉴잖아요. 그 부분에서 맨 끝으로 가면은 글자처럼 취급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돼요. 만약에 이런 부분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 이 오른쪽 끝에 보면 이 차트 그림을 눌러주시게 되면 얘가 나와요. 이 부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럼 그럴 때 이 차트 그림이 나와 있는 이쪽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얘를 글자처럼 취급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 차트가요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요. 내려가면 여러분들이 이 격자점 여기 위에서 크기를 옆으로 쭉 늘려주시면 돼요. 위에 있는 표보다 똑같이 만들거나 아니면 약간 작게 만드시거나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표를 그러니까 차트를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 격자점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안 돼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그 차트에 관련된 메뉴가 안 나옵니다. 차트에 관련된 메뉴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 여기를 이제 차트 영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더블 클릭하시면 격자점이 내려가 있는 거 보이시죠? 요거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냥 클릭하면 요런 모양일 때는 크기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크기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요 차트 영역에서 한번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내려가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차트에 관련된 메뉴가 나옵니다. 차트 요 마법사를 들어가셔서 지금 차트 종류가 세로 막대형이니까 요거 맞고요. 두 번째 들어갔을 때는 이쪽에 있는 모양을 봐야 돼요. 전라남도. 여기 전라남도 맞죠? 그러면 얘는 열방향으로 놔두시면 되는데 이게 바뀌었다라고 했을 때는 이 방향을 바꾸시는 거예요. 행으로 눌러주면 이렇게 바뀌죠. 지금은 열입니다. 이걸 확인하시고 다음 차트 제목을 써주셔야 되겠죠. 차트 제목 주요 지역별 차 생산량의 변화 그리고 갑축이 바로 어디냐면 이쪽이 갑축이에요. 여러분들 여기가 갑축 얘는 범례 그쵸? 얘가 X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축에 지금 제목이 들어갔죠. Y축, 갑축에. 그래서 요 갑축에다가 요 단위 요거를 써줘야 되겠죠. 여러분들 100톤 이렇게 적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범례 위치는 지금 오른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놔두시면 돼요. 그죠?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문제 나와 있는 1, 2번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3번부터 바꿔야 돼. 3번을 바꾸실 때 이 아래 쪽에 있는 거를 우리는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트 어디를 제목을 클릭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더블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쪽에 선 모양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선 모양을 몇 줄로 바꾸래요? 여기 한 줄로 그림자 EPT 그림자는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죠? 선 모양을 한 줄로 바꿔주시고 그림자 선택하신 다음에 EPT 선택해 주시고 글자에 들어가서 글자 종류를 뭐로 바꿔주시면 돼요? 굴림으로
글자 종류를 굴림. 여기서 이렇게 한글 자판인 상태에서는 이렇게 기억, 뭐 디귿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그 순서대로 가요. 가서 이렇게 우리가 편리하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그죠? 지금은 굴림이에요. 굴림으로, 아니, 굴림 맞죠? 괜히 건드렸네요. 제가. 굴림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굴림으로 바꿔주시고, 크기는 12. 그리고 진하게가 있으니까 요게 진하게 속성이죠. 요 진하게 속성을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면 이렇게 바뀌었는데, 지금 글씨가 이렇게 한 줄로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두 줄로 돼요. 이렇게 화자가 내려갔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걸 선택해서 이걸 늘리고 줄이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더블 클릭하셔서 이쪽에 보면 위치 탭이 있어요. 요 위치 탭에 들어가셔서 요 위를 선택하시면 돼. 여기 위. 그러면 제대로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 4번과 5번을 좀 같이 하셔야 되는데, 제목 이외의 전체 글꼴은 굴림 보통 10이에요. 제목 이외의 전체 글꼴은 이거 1번, 2번, 3번, 4번 얘네들을 다 바꾸라는 거예요. 그 대신 요 Y축 갑축의 요 제목은 세로 쓰기 되어 있는 거를 가로 쓰기를 바꾸셔야 되고, 이 범내에 지금 네모가 있죠? 그 손 모양을 넣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씩 더블 클릭해서 요 글자 방향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얘를 어느 쪽으로? 가로로. 그리고 글씨체를 뭐로 바꿔 주셔야 되냐면 굴림. 그죠? 굴림에 보통, 이거 보통이에요. 이거 10 해주시고, 다시 더블 클릭하셔서 글자 탭에 들어가서 굴림에 10만 바꿔주시면 되고, 또 이쪽도 X축 탭도 글자 탭으로 가셔서 굴림에 10으로 바꿔주시고, 범례도 더블 클릭해서 요거는 선 모양을 좀 넣어줘야 되겠죠? 여기 선 모양이 한 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가서 선 모양 한 줄로 글자 탭에 들어가서 굴림에 10으로 바꿔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좀 확인해 주셔야 되는 거. 우선은 일단 여기 값이 맞는지 안 맞는지 봐야 돼요. 근데 지금 똑같아. 그러면 놔두셔도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여기는 눈금선이 요 바깥쪽으로 나와 있고 여기도 바깥쪽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는 가운데, 여기는 없어. 그럼 그거 해주셔야 되겠지. 그래서 요 더블 클릭하셔서요. 요 선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요 선에서 더블 클릭하셔서 여기 가셔서 이 숫자가 안 맞을 때는 요 비례해서 자동으로 꾸밈을 떼주고 여기다가 숫자를 바꿔주면 돼요. 최소값, 최대값, 큰 눈금선. 큰 눈금선이 5라고 나와 있는 건 얘가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이게 5인 거예요. 그거 개수 이렇게 간격 세서 눈금선 적어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맞기 때문에 놔두시면 되고요. 눈금이 바깥쪽. 그쵸? 그리고 이 부분도 선 더블 클릭하셔서 여기도 눈금을 어디로요? 바깥쪽으로 변경해 주시면 돼요. 그럼 똑같이 모양이 나왔죠? 네, 이렇게 다 되면 다시 한번 또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쪽에다가 1번, 2번을 하셨잖아요. 이제 3쪽에다가, 아니, 이쪽에다가 3번, 4번을 하셔야 돼. 그래서 컨트롤 엔터를 눌러주셔도 되고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눌러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셔서 내려가신 다음에 이제 3번에 있는 수식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번호 입력해 주시고 엔터 눌러서 요 번호 써주세요. 여기다 한 칸 띄워주시고, 그런 다음에 요 수식을 하기 위해서 입력해서 수식으로 들어가 주시면 돼요. 그래서 수식 편집기가 나오면 지금 요 적분기호가 나왔죠. 적분기호. 그래서 우리 이쪽 위에 적분기호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소문자 A. 그리고 다음 칸으로 이동할 때는 뭐 마우스로 이동해도 되고 뭐 해도 되지만 우리 탭키를 눌러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러면 빨간색 표시가 나오면서 이동이 되는 게 보이죠. X, F, 가로 열고 X. 그냥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DX는 그냥 분수가 나왔습니다. 여기 분수 있죠? 분수 눌러주시고 1 탭을 눌러서 B-A 다시 가셔서 적분기호가 또 나왔습니다. 또 눌러주시고 그리고 나서 밑에 A, B 너무 서두르지 말고요. 내가 맞게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비교하면서 해주시는 거야. 는 또 분수가 나왔습니다. A 그 다음에 플러스 B 그리고 E. 수식을 하실 때는 그 키보드에 보면 숫자 패드 있잖아요. 거기에는 숫자가 작동이 안 된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다 됐으면 닫기.
여기는 요 닫기 문 닫기 있죠? 요걸로 눌러서 빠져나가 주시면 됩니다. 1번과 2번은 좀 띄어쓰기를 좀 해주세요. 구분이 되게끔. 그리고 나서 다시 2번 한 칸 띄어쓰기 하시고 다시 수식으로 들어가 주시면 돼요. 다시 들어가서 대문자 T. 요 수식하실 때 대문자, 소문자 구별하셔야 됩니다. 다시 분수가 나왔어요. B의 제곱이에요. B. 그리고 요 위첨자, 아래 첨자 있죠? 한번 눌러주신 다음에 2. 지금 탭을 누르면 위첨자에서 빠져나온 거고요. 지금 또 탭을 눌러주게 되면 분수에서 이제 분모로 내려가는 거죠. 분자에서 A. 다시 들어가서 플러스 그리고 2. 그 다음에 저기 나와 있는 게 파이예요. 파이. 이거 소문자 파이. 요 파이 그림 나와 있죠? 요거 눌러주시고 그리고 루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요 루트 기호를 눌러주셔야 돼. 근호. 루트를 눌러주시고 루트 안에 분수가 들어갔어요. 그죠? 그런 거 잘 봐야 되겠죠? 아래 3승 탭을 눌러서 위천자에서 빠져나오시고 다시 내려가서 대문자 뭐예요? GM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은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수식은 조금 침착하게만 하시게 되면 절대 틀리지 않아요. 그죠? 점수 잘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스타일을 못한다라고 하면 이 수식은 꼭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장 한번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 수식과 또 도형 사이에도요 한 5번 정도 이렇게 엔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도형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도형을 하실 때 주의사항 뭐냐 하면 도형의 면색은 지시사항이 없으면 색 없음을 제외하고 서로 다르게 지정해야 된다라는 거를 좀 알고 계셔야 돼. 색깔이 같으면 안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같으면 안 되고 서로 다 다르게 해야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반원으로 되어 있는 거 이거 반원 그 다음에 둥근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그런 거 잘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이퍼링크가 요 그림에 들어간 거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체크해 놓으시면 좋겠죠. 네, 그러면 다 4번이라고 번호를 적고 이제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맨 이 도형 작업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 맨 바닥에 있는 거 만들고요. 위에서 아래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위에서 아래로. 그러면 먼저 우리 여기 입력해서 요 사각형 대강 그려주세요. 대강. 그럼 만약에 혹시 우리 집에 있는 거는 자꾸 도형만 그리면 하얀색으로 나와요. 막 이러시는 분들 계시면 우선 더블 클릭을 하셔서요. 여기 더블 클릭을 해 주셔서 색깔을 먼저 좀 바꿔주세요. 색깔을 먼저 바꿔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집에 있는 PC에 자꾸 색깔이 흰색으로 나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더블 클릭하셔서요. 요 채우기 있죠. 요 채우기 탭에 들어가셔서 면색을 본인이 원하는 색상으로 이렇게 바꿔 놓으시고요. 얘를요. 오른쪽 버튼을 눌러 주셔서 그 새 그리기 속성으로 바꿔 놓으시게 되면 컴퓨터를 껐다가 다시 켜서 한글을 실행을 시키면 계속 요 색깔로 나와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요 새 그리기 속성으로 한번 지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노란색이 나올 거예요. 얘를 지웠어. 그럼 다시 그리면 얘는 노란색으로 나오게 돼요. 그러면 더블 클릭할게요. 해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거 항상 여기 도형에서는 여러분들이 기본, 선, 채우기 요 순서대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 선, 채우기 순서대로. 그래서 기본에서는 크기를 지정을 하셔야 돼. 요 크기가 130에 145로 나와 있죠. 130에 145. 그리고 크기 고정. 요거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뭐 크기 고정을 안 했다고 해서 뭐 감점이 되거나 그러는 거는 아닌데 내가 이동을 하거나 할 때 격자점을 좀 건드리게 되면 숫자가 조금씩 바뀌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크기 고정에 체크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모양이 지금 둥글게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선에 들어가서 둥근 모양을 해주셔야 돼. 저는 이 채우기에 있는 색깔 요거 색깔로 쓸 거거든요. 그럼 그냥 놔둘게요. 요거를 이렇게 잘 맞춰서 넣어주시면 돼요. 얘가 위치를 잘 맞춰줘야 우리가 계속해서 만들 수 있죠. 4번보다는 좀 약간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4번보다는 약간 내려가야 여기 위에 이렇게 또 이 하동 2023 요거 2023 내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약간 왼쪽에서 좀 떨어지고 위에서 좀 떨어지게끔. 그래도 여기 밑에 있는 공간이 많이 남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맞춰주시면 되고 그냥 요 부분은 글상자로 만들라 그랬어요. 그죠? 글상자로. 그래서 글상자는 요거죠. 글상자 눌러서 또 대강. 그래서 글상자는 안에 글씨가 써지는 거기 때문에 더블 클릭하게 되면 자꾸 글씨를 쓰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간 가장자리로 빼요. 빼놓고 격자점이 나와 있으면 그때 더블 클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크기가 얼마냐 하면 20에 120에 17. 17. 이 부분도 크게 고정을 할 거고요. 선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반원인 거죠. 반원. 선에 들어가서 반원을 넣어주시면 되고, 채우기 색이 여기 보면 면색을 지금 무슨 색깔로 하라 그랬어요? 파랑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꼭 파랑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이렇게 지정된 색깔들은. 요게 아니라 오피스로 돼야지만 요게 파랑이라 그랬죠. 이걸로 바꿔주시고 설정. 그리고 궁서에 20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글씨체를 뭐로 바꿔야 돼요? 궁서. 궁서의 크기는 얼마냐? 20. 그리고 글자 색깔이 흰색입니다. 흰색의 가운데 정렬. 그러면 이렇게 가운데를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위치를 잘 맞춰주시고, 정확하게는 맞출 수는 없지만 약간 비슷하게라도 맞춰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커서를 안에다 클릭해 주시고 내용을 적어주시면 돼요. 세계차 엑스포 추진 방향이라고 하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들어야 되는 도형은 어떤 거냐 하면 요거죠. 요 네모 모양 나와 있는 거. 그래서 입력해서 요 사각형. 우선 여기 안에다 직접 그리지 말고요. 이렇게 바깥쪽에 이렇게 그려요. 걸치게 그려도 되고. 더 더블 클릭하셔서 55에 50. 기본 선 채우기라 그랬죠. 기본에 가서 55에 그 다음에 50. 55에 50 맞, 35인가요? 55가 맞습니다. 50에 크기 고정. 그리고 선은 직각이니까 됐고요. 채우기에 들어가서 또 다른 색상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올려놔 주시면 되겠지. 위치 또 잘 보셔야 되겠죠. 2하고 맞는 것 같아. 그다음에 차 여기 이렇게 온 것 같으니까 이런 위치를 대강 보시고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그림 넣어야 되겠죠. 요 입력에 가서 그림 또 요 ITQ 요 문서 안에 요 ITQ라고 하는 폴더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 가서 더블 클릭해 주시고 픽처 그래서 지금 넣어야 되는 게 ABC 주식회사 요 그림이에요. 그죠? 그리고 반드시 문서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가끔 보면 다 했는데 용량이 되게 작으신 그런 수험생들이 있어요. 그럼 가서 한번 열어보거나 그렇게 되면은 그림에 이게 문서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그림이 안 나와 있는 분들이 좀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림 삽입하고 나면 이쪽에 있는 그림이나 3쪽에 집어넣는 그림 문서에 포함에 체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정 눌러주시면 대강 그리시면 돼. 우선 여기 지금 반은 보이고 반은 안 보이죠? 더블 클릭하셔서 기본에 가신 다음에 크기를 얼마로? 40에 30 그리고 크기 고정에 체크하시고요. 아까 일부가 안 보였잖아요. 그게 다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요 그림의 요 위치 배치를 요 앞으로 빼셔야 돼요. 이 부분을 꼭 눌러 주셔야 됩니다. 요 그림하고 요 글맵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요거를 눌러 주세요. 눌러 주시고 그 다음에 그림에 가셔서 여기 그림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그림의 이 효과를 회색조로 넣으라 그랬거든요. 보이죠? 그래서 이 회색조 넣어주시고 설정. 그럼 그림이 이렇게 앞으로 나온 거 확인이 되시면 그때 옮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옮겨주시고 네, 글맵시 입력에 가서 이 글맵시 눌러주시면 됩니다. 요 가나다라고 나와 있는 걸 누르면 한 번에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지속 가능성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고 갈매기형 수장의 글씨체가 굴림이에요. 갈매기형 수장. 갈매기 모양이 여러분들 어떻게 생겼어요? 갈매기 이렇게 우리가 그리잖아. 갈매기 모양이 요 모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있네요. 그죠? 얘가 역갈매기형, 나비 넥타이, 육각형 이런 것들이 잘 나오니까 좀 봐주셔야 되고 그래서 갈매기형 수장 눌러주시게 되면 설정 누르는 순간 글맵시가 이쪽에 나타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럼 이 상태에서 옮기지 마시고요. 그 상태에서 바로 그냥 더블 클릭하세요. 그리고 크기를 지정하시는 거야. 그게 얼마냐면 50에 아이고 제가 취소 버튼을 눌렀어요. 50에 그 다음에 35 그리고 크기 고정에 체크하시고요. 요것도 그림과 마찬가지로 옮기면 그림이 뒤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요것도 앞으로 빼셔야 돼. 앞으로 빼주시고 지금 글자 색깔이 빨강이잖아요. 이거 글자 색깔에서 바꾸는 게 아니라 요 채우기 색에서 바꾸셔야 돼. 그래서 여기서 빨강으로 바꿔주셔야 되는 겁니다. 설정. 그럼 글씨가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는 거 확인되면 그때 옮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옮겨주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여기 아래쪽에 있는 도형이 두 개가 있는데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아래 거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래에 있는 거는 12에 10. 그다음 면색을 하얀색을 제외한 거를 그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각형에 들어가서 이 바깥쪽에다 대충 그릴게요. 더블 클릭해서 기본의 크기를 얼마로 바꿔주라고 했냐면 12에 10 글자처럼 취급해 주시고요. 선이 지금 둥근 모양이에요. 요거 놓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색깔은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다른 색상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돼. 그리고 나서 옮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 정도 갖다 놔야 또 앞에 있는 도형이 또 하나가 들어오겠죠. 그리고 나서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이렇게 아래에 있는 거를 먼저 이렇게 복사를 하시고 중간에 복사해 주시면은 간격 맞추기가 좀 수월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맞춰주시고 바로 더블 클릭해서 색상을 또 서로 다르게 여러분들이 바꿔주셔야 돼. 색깔을 서로 다르게 중복되지 않았던 사용하지 않았던 색상을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색깔 다 다르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또 위에 있는 것도 하나 또 옆에다 그려서 얘도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이번에 15에 12예요. 15에 12에 크기 고정해 주시고 선이 둥근 모양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면색을 지금 여기 보면 면색을 뭘로 하라 그랬냐면 하얀색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래 글씨체도 알려줬죠. 크기까지. 요 채우기에 들어가서 면색을 뭘로 해야 돼요? 흰색. 요 흰색. 요 하얀색으로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도 하얀색이 없다 그러면 여기 기본으로 가시면 여기 하얀색이 있어요. 그죠? 하얀색을 해주셔야 되고 글씨체를 바꿔야 되는데 여기가 비활성화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도형이 글자 넣기가 안 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도형 안에 글자 넣기를 눌러주셔야 돼. 그럼 여기가 활성화가 됐죠. 그래서 궁서의 크기가 얼마예요? 20이에요. 20에 가운데 정렬까지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옮겨주시는 거야. 살짝 떨어졌어요. 그죠? 살짝 여러분들 이거 떨어진 거 확인되시나요? 이렇게 이런 눈썰미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얘를 복사할 때는 컨트롤 시프트를 마우스 위에다 올려놓고 마우스를 이렇게 드래그 하실 때 옆으로 빼지 마세요. 그냥 요 안에 하얀색 안에서만 마우스만 드래그 해주시는 거야. 지금 컨트롤 시프트는 누르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떼고 숫자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옆에는 이제 마지막은 글 상자를 이용해서 만들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크기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고 요 하얀색에 크게 맞춰 주시면 좀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크기를 좀 맞춰 주시고 이렇게 맞춰 주시고 또 더블 클릭 이 가운데 있으면 더블 클릭하면 안 된다 그랬죠. 상자는 바깥쪽으로 마우스를 빼시고 격자점이 보이면 그때 위에서 더블 클릭하시는 거예요. 크기는 없는데 점선 또는 파선을 하래요. 이 선의 종류를. 그래서 이 종류에 들어가서 우리는 파선으로 할게. 점선은 너무 안 보여. 파선을 해주시고 채우기가 면색이 없대요. 색 채우기 없음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글꼴도 뭐로 바꿔야 돼요? 도둠의 18 가운데 정렬. 도둠의 18 그리고 가운데 정렬. 이렇게 다 해놓은 상태에서 복사하시는 게 좋겠죠? 뭐를 눌러서 컨트롤 시프트를 눌러서 이렇게 복사를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이렇게 오타 없이 또 입력하셔야 되겠지. 오타가 있으면 감점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오타가 있는지 없는지도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동차 3개로의 도약이에요. 그죠? 이렇게 다 만들고 나면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 상자의 크기를 내가 잘못 지정하셔서 크기가 뭐 모자르거나 막 이런다 라고 했을 때는 하나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는 Shift 키를 눌러서 이렇게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 격자점을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만 늘리고 줄이지 마시고 같이 늘렸다 줄였다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 이제 마지막 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컨트롤 엔터를 눌러도 되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눌러도 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요. 이제 마지막 장. 이 부분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죠. 여러분들 이 부분을 이제 해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먼저 뭐를 하셔야 되냐면
그 입력을 다 하셔야 되잖아요. 입력을 하실 때 여기 빈줄이 한 칸, 여기 두 칸, 여기 세 칸, 여기 네 칸이 들어간다라는 걸 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단이 바뀌는 이 부분은 몇 칸 띄어쓰기 해야 돼요? 두 칸 띄어쓰기 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 한자를 바꿀 때는 한자키 눌러서 바꿔야 된다라는 거 아시죠? 그쵸? 네. 우선은 내용을 여기다가 쭉 입력을 좀 먼저 하고, 그리고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하시고요. 여기 입력을 하실 때 요 한자를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요 한자도 바꿔주시고, 각주도 미리 입력하면서 하시고요. 이 표는 제가 지금 안 만들었는데 같이 만들어 보려고 입력 아직 안 했거든요. 요 표도 같이 이렇게 다 입력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 한자 바꿔주실 때는 이쪽에 지금 다도라고 하는 부분이 한자거든요. 그러면 한글 뒤에다가 갖다 놓으시고 한자키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다도, 그래서 한자를 바꾸실 때는 어떤 형식으로, 가로 안에 한자가 나오는 형식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바꾸기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등재되었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이죠. 여기다가도 뒤에다 갖다 놓고 한자키 눌러서 또 어떤 한자인지 이 한자 종류도 여러분들이 보고 맞추셔야 돼. 또 틀린 걸 바꿔 넣어 주시면 안 돼요. 요 두 번째 거네요. 그죠? 바꾸기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세계 주요 농업 유산이라고 나와 있는 거 옆에 보면 쬐끄맣게 가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요거 각주라고 하는 거, 요것도 입력하면서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입력해 주세요. 나중에 입력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다 클릭해 주시고, 각주 요 입력에 가면 있어요. 입력에 가서 요 각주예요. 각주 눌러 주시게 되면 번호가 1하고 반가로로 나왔는데, 여기 나와 있는 각주는 원문자 안에 가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 모양이잖아요. 그쵸? 그럼 요 번호 모양을 바꿔 주셔야 돼. 요 바꿀 때는 커서를 여기다 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다 놓여져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각주 미주 모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들어가셔서 여기 번호 모양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 보이시죠? 네, 여기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원문자 안에 들어가 있는 가, 요 원문자 안에 들어가 있는 요 가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요 내용, 여기에 있는 요 내용을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요 5cm는 그냥 5cm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5cm예요. 굳이 이거를 바꾸거나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용을 쭉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쪽 위에 번호가 이렇게 생기죠. 네,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제 표를 좀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옆으로 좀 더 옮겨야 될 것 같고, 또 이렇게 표를 만드실 때는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펼쳐놓고, 표는 지금 엔터를 표 만들기 전에 여러분들 요것도 마찬가지야. 요거 입력할 때 요거 지금 특수문자죠. 요런 거. 요 특수문자 들어가는 단축키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지금 대답하셨죠? 뭐라고 대답하신 거야? 컨트롤 키하고 뭐 눌러주시면 돼요? F10 이죠? 글자표. 그러니까 우리가 입력해서 글자표로 가도 되지만 그래도 이런 거 정도의 단축키는 알고 있는 게 편하시잖아요. 그죠? 컨트롤 키 눌러주시고 F10. 그래서 여기 문자표에 가서 요 모양 눌러주시면 돼. 요거를 띄어쓰기 한번 하셔야 된다라는 거, 요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도 우리 컨트롤 F10으로 여기 단축키 눌러서 세이크로바 넣어 주셔야 되겠죠? 요거 넣어 주시면 되고요. 띄어쓰기 하나 하는 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표를 만드셔야 되는데 요 표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여섯 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입력에 가서 요 표 눌러주신 다음에 6줄에 6칸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표 안에서 범위를 다 지정을 할 때는 F5를 몇 번이에요? 3번이었죠. 그리고 컨트롤 키하고 방향키 아래로 2번 눌러 주셔서 크기를 조금 어떻게 해요? 늘려 주셔야 된다라는 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바로 여러분들 뭐를 해 주셔야 되냐면 여기 이렇게 표의 전체 글꼴이 굴림의 10의 가운데 정렬이에요. 글꼴을 굴림으로 바꿔주시고, 글꼴을 굴림으로 바꿔주시고, 가운데 정렬 해주셔야 돼. 그죠? 가운데 정렬을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네, 테두리를 좀 바꿔주셔야 돼.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왼쪽, 그 다음에 오른쪽이 선이 없어요. 그리고 요 맨 위에 여기 또 요 부분, 그 다음에 요 부분, 그리고 여기 부분까지 또 이렇게 이중실선으로 나와 있거든요. 요 부분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알아두셔야 되는 단축키, 표 안에서 표에 관련된 단축키, C는 색깔,
L은 요 테두리 선 모양. 그리고 M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좀 이따 M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데 요 부분들이 이렇게 두 개가 두 칸이 합쳐졌잖아요. 요 합치기 할 때 사용하는 단축키는 M이에요. M. 그래서 요 세 가지 단축키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C는 색깔 바꾸는 거, L은 테두리, M은 합치기예요. 그죠? 그럼 먼저 저희 L부터 눌러주셔서 선 없음. 선 없음을 먼저, 선 종류를 먼저 선택하시는 거예요. 선 없음 눌러서 왼쪽과 오른쪽 없애주시고 다시 L을 눌러서 이중 실선의 위쪽, 아래쪽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줄만 선택을 해 주셔서 L 눌러주신 다음에 이중 실선 눌러주시고 여기 아래쪽 항상 미리 보기 이렇게 보셔서 제대로 내가 바꾼 게 적용이 잘 됐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겠죠. 설정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해주셔야 돼. 어디 부분? 이 부분이에요. 그죠? 다시 L을 눌러서 이중실선 눌러주신 다음에 오른쪽 이렇게 눌러주신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칸에 요 색깔 바꾸는 부분이 있었죠. 이쪽에 보시면은 셀 배경색 바꾸라고 나와 있는 부분 있으시죠. 요 부분을 바꿔주셔야 되기 때문에 C를 눌러주셔서 그라데이션. 첫 번째 일쪽에 나와 있는 편은 그냥 단색깔을 칠한 거고요. 이번에는 시작색이 흰색, 끝색이 노랑입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는 끝색이 노랑이고 시작색이 흰색일 때도 있어요.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수평 방향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설정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합쳐야 되는 부분. 두 개의 범위 지정해서 합치는 거 아까 뭐라 그랬어요? M. 또 두 개 합쳐서 M이고요. 요 부분도. 내용 입력하면서 합쳐도 되지만 이렇게 합쳐놓고 내용을 입력을 하시는 것도 괜찮겠죠? 이렇게. 그리고 요 칸과 칸 사이에 요 조절을 하실 때는 요 경계선에다 갖다 놓고 이렇게 조절하셔도 되고 Alt하고 방향키를 눌러주셔도 되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칸을 조절을 좀 하시고 또 입력을 하시다가 칸이 모자르다라고 하면 조금 더 조절을 좀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내용을 먼저 좀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다 입력을 해주시고요. 요 아래쪽에 있는 제목도 이렇게 입력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시고요. 요렇게까지 해주시게 되면은 이제 입력이 다 된 거예요. 이제 수정을 안 한 거지만 이제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시면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요 제목 부분을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고 요쪽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 궁서 이렇게 뭐 바꾸라고 하는 것들 많이 있죠. 네, 먼저 글꼴을 궁서에 18, 궁서에 18, 그 다음에 진하게가 있어요. 이게 있을 때 있고 없을 때 없는 경우도 나오니까 문제를 좀 잘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덧말. 여기 입력에 가면 요 덧말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덧말에 가셔서 자연의 향기라고 써 주셔야 돼요. 이렇게 덧말 위쪽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책갈피라고 하는 걸 할 때는 커서를 요 앞에다 놓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 앞에다 놓고 입력에 가면은 옆에 이렇게 책갈피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얘를 눌러주시고 책갈피 이름을 다양성이라고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넣기 눌러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책갈피를 지정을 하실 때는 책갈피를 지정할 때는 이렇게 범위 지정하고 하시면 안 돼요. 꼭 커서를 앞에다 놓고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책갈피를 다 지정을 하고 나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앞으로 가셔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하이퍼링크를 아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는 요 그림에 요 하이퍼링크 넣어주는 거를 지금 하셔야 돼. 그래서 나중에 다 하고 하셔도 되는데 또 놓칠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제목에 3쪽 제목에 책갈피를 지정을 했다라고 하시게 되면 이 도형으로 오셔서 요 도형 그림을 클릭하고 입력에 가셔서 하이퍼링크를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쪽에 이렇게 다양성이라고 하는 책갈피가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넣기 눌러주시게 되면 이 그림을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아래로 이동이 됩니다. 이거를 꼭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커서가 이렇게 앞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 머릿말하고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쪽번호를 좀 넣어주시면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먼저 커서를 여기 앞에다 놓고 쪽에 들어가서 머릿말, 꼬릿말 여기 눌러주신 다음에 머릿말 양쪽에 요 첫 번째죠? 요 만들기 눌러주셔서 여기에다가 건강한 차라고 적어주시고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하신 다음에 뭘로? 도둠의 10이에요. 요거를 많이 안 바꾸세요. 여러분들이 요 부분 많이 안 바꾸고 그냥 지나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 도둠의 10으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도둠의 10으로 바꿔주시고 어디요? 오른쪽 정렬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위에 요 머리말 꼬리말 닫기 눌러서 빠져나가 주시면 돼요. 그리고 쪽번호도 넣어주셔야 돼요. 여기 5번 원문자 안에 5번이라고 들어가 있죠. 그래서 쪽번호 매기기 요 원문자 이쪽이에요. 그래서 줄표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줄표를 빼주셔야 돼. 그래서 번호 모양은 뭐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요 원문자 모양으로. 그래서 눌러주시고 넣기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3번으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요 3번으로 시작을 눌러서 몇 번으로 넣어주셔야 돼요? 5번. 요 5번으로 넣어주셔야 여기 번호가 5번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요걸 꼭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셔야 되는 게 우리 하동. 요 하자가 빠졌네요. 하동. 그래서 요 하에다가 놓고 요 문단 첫 글자 장식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한글에서 범위를 지정하지 말고 하는 부분이 요 책갈피 지정하는 부분하고 요 문단 첫 글자 장식이에요. 그래서 서식에 가서 커서를 앞쪽에다 놓고요. 요 문단 첫 글자 장식 두 줄 글꼴은 뭐예요? 굴림. 그리고 면색이 뭐다? 노란색. 이렇게 바꿔 주셔야 돼요. 두 줄로 해주시고 글꼴 굴림, 면색은 노랑이다. 이렇게 지정해주고 설정 눌러주시면 되겠죠. 네, 그림은 이렇게 앞에다 넣어주시고요. 입력에 가서 그림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문서에 무슨 폴더? ITQ 폴더로 들어가 주시면 픽처 폴더 나오죠? 더블 클릭하셔서 그림 몇 번? 4번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그림도 문서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넣기를 누르면 그림이 안 나오고요. 마우스를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드래그 하신 다음에 우리 요 그림 창이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어야 여기에 자르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눌러서 이렇게 요 테두리가 이렇게 까맣게 되어 있는 모양으로 마우스 모양 갖다 놓으면 같은 모양으로 바뀌어요. 그럴 때 줄여주시는 거야. 가급적으로 자를 때 흰색 부분이 덜 보이면 그림이 좀 크게 보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더블 클릭해서 그림 크기를 40에 35 40에 35로 바꿔주시고 크기 고정하신 다음에요. 여백이 여기 있어요. 여백을 이쪽 2로 하라 그랬기 때문에 여기 2로 바꿔주셔야 돼. 여백 탭에 들어가서 바깥 왼쪽 그리고 설정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그림을 이 격자점 끝이 이 글자 끝에 맞추시면 돼요. 이렇게 맞춰주시게 되면은 글씨가 이렇게 가면서 이쪽 끝부분이 맞는지 봐주시면 돼요. 이렇게 요 부분, 그 다음에 요 부분이 맞는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 맞을 때는 그림을 클릭을 한 다음에 방향키로 조금씩 움직여 보시면 돼요. 근데 너무 많이 안 맞는 경우는 오타가 있거나 글씨를 빼먹었거나 지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글자 내용들을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하시고 저장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셔서 저희가 지금 먼저 뭐부터 하실 거냐면 글자 모양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을 먼저 하시고 맨 나중에 문단 번호 이 부분을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실 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게 요 특수문자 요 들어가 있는 부분 있죠? 얘네들은 글꼴은 바뀌어도 돼. 도둠의 18, 도둠의 18 요건 바꿔주시면 되는데 다른 글자 속성들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거 놓치지 말고 보세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범위 지정하셔서요. 도둠의 18을 먼저 바꿔요. 도둠의 18을 먼저 바꿔주시고 또 이 부분도 범위 지정해서 도둠의 18로 먼저 바꿔주시고요. 그리고선 따로따로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범위 지정하시고 지금 하는 거는 글자 모양이라 그랬죠.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글자 모양으로 들어가 주시면 글자 색을 하얀색, 음영색이 빨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 보이죠. 이런 모양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고요. 네, 밑에 있는 거는 기울임하고 요 기울임하고 강조점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먼저 범위 지정하셔서 기울임은 약간 글씨가 삐딱하게 보이는 거 있죠. 그리고 이제 강조점은 한 번에 못해요. 따로따로 여기 강조점 여기 강조점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해주셔야 됩니다. 범위 지정하시고 글자 모양에 들어가서 요 확장 탭에 가야지만 강조점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서 강조점에 체크 설정 눌러주시고 프로그램 범위 지정하셔서 글자 모양에 들어가 주신 다음에 요 확장 탭에 들어가서 강조점을 또 뭐로 바꾸면 돼요? 요 체크로 바꿔주시면은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요 마지막은 도둠 24 진하게 오른쪽 정렬 있죠. 먼저 범위 지정하셔서 도둠 그
그 다음에 24 진하게 오른쪽 정렬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장평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게 보이거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어디에 가서 글자 모양 가서 하시는 거예요. 글자 모양에 들어가서 요 기본 탭에 가야지만 장평 95를 지정을 해주시면 글자가 약간 길쭉하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주시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하셔야 되는 부분이 요 문단 번호, 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바꿔주셔야 돼. 그쵸?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줄 간격에 180이 들어가 있고요. 1수준, 2수준이 지금 요 1수준이 가나, 그 다음에 기역, 니은이 2수준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변경을 하셔야 되는데 줄 간격을 좀 많이 빼먹고 안 하시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서 줄 간격을 먼저 바꿀게요. 요 160의 180으로 바꿔놓은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문단 번호 모양으로 들어가 주시면 돼요. 그래서 문단 번호 모양으로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첫 번째 줄이 1수준이고 두 번째가 2수준이에요. 여기가 3수준, 4수준인데 우리는 1수준과 2수준만 확인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가점 원문자 기억이 있는지 보시면 되는데 없어요. 그래서 없을 경우에는 그냥 맨 첫 번째 거 눌러서 저희가 사용자 정의로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1수준, 2수준 나오죠? 1수준. 여기 미리 보기 화면에 보면 얘가 1수준, 얘가 2수준이에요. 이걸 잘 보셔야 돼. 그래서 1수준의 번호 모양을 가점 바뀌었죠. 그런데 위치가 어떻게 되었냐? 1수준은 20의 오른쪽 정렬. 요 위치가 바로 어디서 바꾸시는 거냐면 여기서 바꾸시는 거예요. 위치를. 그쵸? 위치를 얼마로? 20으로 바꿔주시고 오른쪽 하면 여기가 바뀌는 게 보이잖아요. 이쪽 바뀐 거 확인되시죠? 네, 이렇게 꼭 내 눈으로 확인하셔야 돼. 제대로 됐는지. 그 다음에 이제 어디요? 2수준. 2수준의 모양은 원문자의 기억이에요. 원문자의 기억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점이 생겨 있어요. 이 점을 빼야 돼. 그래서 원문자가 나왔을 때 이 점 때문에 틀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점을 없애야 되는데 어디 가서 없애시냐면 요 번호 서식에서 없애시는 거야. 여기 보면 꺽쇠 2에 이렇게 점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걸 지우시면 돼요. 요거를 삭제하시는 거예요. 여기다 클릭하고 한 번만 백스페이스 눌러주면 없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또 위치를 지정해 줘야 되겠죠. 이 수준을 어떻게 여기 있는 여기 이 부분에 와서 요거를 수정하시는 거야. 이 부분을. 그래서 이 수준의 또 위치 얼마요? 30의 오른쪽 정렬. 이렇게 바꿔주시게 되면 이 부분이 또 이렇게 바뀌었죠? 네,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은 잘 된 겁니다. 그래서 설정을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뭐 눌러요? 설정. 그럼 일단은 다 1수준으로 나와요. 그러면 두 개를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셔서 우리 서식에 가셔서 여기 쭉쭉쭉 가서 여기 아래로 한 수준을 감소. 컨트롤 넘버 플러스를 눌러주면 되는 단축키인데 그냥 어려워요. 이거 눌러요. 그냥 이거 눌러주시고 또 밑에 범위 지정하셔서 또 한번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그럼 마지막에 다 했으면 당연히 저장 버튼 눌러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저장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완성이 됐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이제 6월 시험은 다 지나갔고 이제 7월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그래서 적어도 7월달 시험을 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4월, 5월, 6월 기출 문제를 꼭 좀 한번 풀어보시고요. 기능적인 거를 익히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간을 체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능적인 거를 내가 알아야 시간 체크를 할 때 단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과정들을 좀 익혀두시고 그리고 나서 시간 체크를 좀 하시는데 자신 있는 부분붓, 그래서 내가 스타일이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거 빼고 하셔도 A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A는 400점 이상이에요. 꼭 다 맞으려고 하지 마시고 400점 안에 시간 안에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돼요. 날씨가 많이 더워졌으니까 여러분들 건강도 잘 챙기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도 좀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안녕.